어느 노부모가 손자를 돌보며 이런 탄식을 하였다. 자꾸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뭐라고 중얼거리기만 하고. 그러나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던 그 옛날 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억지로 캐내려 하면 할수록 더 깊숙이 숨어버리는 법이요. 마치 연못 속 물고기가 그림자만 드리워도 순식간에 깊은 곳으로 달아나듯 말이요. 자식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부모가 다가가려 할수록 멀어지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숨겨지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자꾸만 캐묻고 따지며 답을 재촉한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왜 표정이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라며 연속해서 질문을 쏟아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마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과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듯 자식의 마음도 억지로 서둘러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당신 자신도 누군가가 연달아 질문을 퍼부으면 입을 다물고 싶어지지 않는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가 질문 공세를 펼치면 펼칠수록 오히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자식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정말로 자식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부모로서의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혹시 자식이 부모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은 아닐까? 진정한 소통은 질문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 하나의 진심 어린 질문이 10개의 형식적인 질문보다 낫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질문하지 않고도 자식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부모의 눈과 귀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표정과 몸짓을 보라. 신발을 벗는 모습, 가방을 내려놓는 방식, 인사하는 목소리의 톤에서 그날 하루의 기분을 읽을 수 있다. 이럴 때 성급하게 오늘 어땠니라고 묻기보다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는 것이 훨씬 좋다. 또한 자식과의 대화에서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질문을 던진 후에는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거나 답을 재촉한다. 그 옛날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다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진심 없는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식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오히려 형식적인 대화만 늘어날 뿐이다. 여기서 핵심은 질문을 줄이되 그 대신 자식이 스스로 말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스스로 물을 찾아가듯 자식이 스스로 부모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식의 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부모가 기대하지 않을 때, 재촉하지 않을 때, 그저 따뜻하게 곁에 있어줄 때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며 나란히 앉아 있을 때, 혹은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나서 어둠 속에서 말이다. 무엇보다 자식이 말을 시작했을 때의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 만약 자식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부모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훈계를 시작한다면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다시 닫혀버린다. 대신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필요하다면 조용히 조언을 건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말이다. 부모가 많은 질문을 할 때와 조용히 곁에 있어줄 때 중 언제 더 마음이 편했는가? 아마도 후자였을 것이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또 다른 깨달음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중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많이 캐묻는 것도,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극단이다.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거리,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다. 자식의 속마음이 터져나오게 하려면 부모 스스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하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부모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하면 자식도 나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대답하기 쉽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 말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도 자신만의 내면 세계가 있고 모든 것을 부모와 나누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이 무언가를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때 부모가 할 일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깊이 성찰해 볼 점은 우리가 자식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정말로 자식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부모로서의 통제욕이나 소유욕 때문일까? 혹시 자식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식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한다. 이것이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식의 속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을 경험해 본 부모라면 알 것이다. 그 순간의 소중함과 감동을 말이다. 자식이 자신의 깊은 고민이나 꿈, 두려움을 털어놓을 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런 순간은 강요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자식과의 소통에서는 언어적 대화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때로는 함께 요리하며, 함께 산책하며, 함께 영화를 보며 나누는 무언의 교감이 수많은 말보다 깊을 수 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그런데 현대의 부모들은 너무 바쁘다. 자식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질문을 연발하고 답을 재촉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차라리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식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멈추고 오직 자식에게만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런 순간들이 자식에게는 큰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서 또 다른 지혜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식이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화가 났구나, 속상했겠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감정이 인정받을 때 자식은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된다. 무엇보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자식이 무언가를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나중에 핀잔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진정한 마음을 열 수 있다. 그 옛날 한 지혜로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이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많은 말보다는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자식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력을 기른다. 또한 자식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부모 자신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완벽한 부모인 척하지 말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도 나누어라. 그러면 자식도 자신의 약함이나 실패를 숨기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자식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특히 더 조심스러워진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 한다. 이때 부모가 너무 많이 간섭하거나 캐묻으면 오히려 반발만 키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안전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자식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변해가는 만큼 부모의 소통 방식도 변해야 한다. 어릴 때 통했던 방법이 자라서도 계속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때로는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식이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자식의 속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예측할 수 없다. 부모가 기대할 때가 아니라 자식이 준비되었을 때 온다.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언제든 자식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또한 자식과의 소통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일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자식이 무언가를 털어놓았을 때의 부모의 첫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잘 말해줘서 고마워와 같은 반응이 자식으로 하여금 계속 마음을 열게 만든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모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일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자식과의 대화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안 돼와 같은 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느꼈구나와 같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정감 속에서 자식은 더 솔직해진다. 자식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부모 자신의 마음부터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는 자식의 미묘한 신호를 놓치기 쉽다.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야 비로소 자식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옛날 큰 스님께서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셨다. 이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선입견이나 기대를 버리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식의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 자식과의 소통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의 욕심이다. 자식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가 대화를 방해한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무엇보다 자식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순간이다. 이런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 결국 질문을 줄일수록 자식의 속마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자식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 이제 자식과의 다음 만남에서는 질문을 줄여보라. 대신 따뜻한 관심과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보라. 그러면 언젠가 자식의 마음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